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김선정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힘이 되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렇게 슈퍼땡스 후원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달에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끼리 자축할 일이 하나 또 생겼죠. 제가 목요일에 SOXL 매수에 들어간다고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렸고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매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한편에선 걱정의 눈길도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던 SOXL이었고 그리고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죽 쓰던 인텔인데 그래도 인텔의 실적은 보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인텔 실적 발표 전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 자,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그 당일에 주가를 회복시키며 플러스로 끝난 것도 모자라서 바로 어제 또다시 큰 폭으로 SOXL이 상승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공포를 이겨내고 목요일에 SOXL에 들어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커뮤니티 글을 쓰면서 SOXL에 들어가는 게 다소 무서우신 분들은 TMF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었는데요. TMF도 역시나 어제 바로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TMF에 들어가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SOXL 같은 경우엔 제가 목요일 커뮤니티 글을 올린 이후 당일 회복하면서 한 플러스 2%로 마무리됐던 것과 어제의 상승폭까지 합치면 하루 만에 지금 7%가 넘는 수익을 얻으신 건데요. 만약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하루 만에 이 정도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번 SOXL의 경우엔 단타적인 마인드로 접근한 게 크다고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만큼 목요일에 추매한 물량에 한해선 곧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제는 증시가 장 초반에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심한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향후 성장성에 의심을 받은 아마존이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에 부담을 줬기 때문인데요. 아마존의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부분이 이번 실적을 통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이런저런 사업 여러 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클라우드가 아마존의 수입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아마존이 그리고 지금 보면 빅테크 4인방 중에 PER이 가장 높은 편인데 이 높은 PER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엔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독보적 1위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선발주자로서 시장을 미리 잘 장악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 지금 후발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게 계속 격차가 따라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전분기보다 클라우드 매출이 15% 증가한 것으로 그쳤고 4월부터의 매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아마존 CFO가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원래는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이 4분기까지만 해도 30%였는데 이번에 20%로 확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아마존이 정말 좀 우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주요 경제 지표가 또 몇 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연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수치가 나왔습니다. PCE 수치가 예상치에 딱 맞춰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거 자체만 보면 시장이 막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지금 2022년 6월에 PCE 수치가 정점을 찍고 9개월 연속 하락 추세라는 것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자면 역시나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크게 일조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역시 근원 PCE였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수치는 전년 대비로는 4.6%가 올랐고 전달에 비해서는 0.3%가 올랐습니다. 예상치를 겨우 맞추긴 했는데 좀 아쉬운 수치가 나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최근 주목하기 시작하는 또 한 가지의 지표가 있죠.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이게 사실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죠. 이거는 아예 주거비를 제외해버린 물가지수거든요. 주거비를 잡는 건 연준이 생각해도 도저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수치는 전월 대비 그래도 상승률이 좀 하락한 모습이 나와줬고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상승률이 2.8이거든요. PCE는 여전히 4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해서 확실히 좀 수치 차이가 나죠. 이거 혹시 이러다가 PCE 물가 수치 2%대로 잡는 게 도저히 너무 힘들어지면 나중엔 연준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들이밀면서 야, 우리가 인플레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PCE 발표될 때 고용비용 지수라는 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고용에 들어가는 돈을 집계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적어서 연준 인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용비용 지수가 예측치보다도 0.1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전년 동기 대비로는 낮아지긴 했는데 직전 분기 대비로는 늘어났거든요. 결국엔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이번 PCE 수치에서도 보면 여전히 서비스 항목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임금이 꺾여야 물가도 꺾인다는 얘기인데 일단 당장의 그런 모습은 찾아보긴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딱히 그렇게 인플레에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 나왔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전체적인 상승의 기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채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은행이 금리를 0% 정도로 유지하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거로 발표를 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당분간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 발표와 함께 엔화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전 세계 주요 기축 통화국의 채권 가격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이 당분간 금리를 0%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또 이렇게 격하게 시장에선 반응을 했냐면요. 결국엔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향후에 통화 정책을 재검토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모될 것이라고 기간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최소 1년은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니까 야 뭐야 일본 새로운 총리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좀 정부 개입 좀 줄이고 통화 정책도 바뀌고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계속 똑같구나. 에이 그럼 엔화 앞으로도 한동안도 계속 떨어지겠네 하면서 주요국들의 채권 시장이 반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들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이틀 연속 많이 하락한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또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한 뉴스가 있었죠. 아 정말 지겹습니다 이젠 그놈의 퍼스트 리퍼블릭. 근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주가가 어제 결국 또 43%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야 나름 컸던 주식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인 것 같은데요. 설마 이 와중에도 핫다를 하기 위해 기회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특히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는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 좋게 돈을 딸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홀짝 도박입니다. 아니 심지어 홀짝 도박이 낫죠. 홀짝 도박은 확률이 50%라도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50%도 아니죠 사실. 굳이 이런 걸로 도박 안 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저런 주식은 신경 끄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퍼스트 리퍼블릭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정 관리라는 게 결국은 그냥 사실상 파산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제는 보면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만 하락하고 다른 은행주들은 전부 다 강하게 올랐잖아요.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는 FAS나 BNKU도 그렇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 꼴이 나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니 불확실성 해소로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발표한 상업은행 대차 대조표를 보니까 일주일간 미국 국내 은행 예금이 90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무서웠던 건 결국 이로 인해 뱅크런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딱히 그렇진 않다는 거죠. 사람들도 이젠 다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망할 곳은 망하든지 말든지 다른 탄탄한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은행주도 상당히 크게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자원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앤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뽀르빠님 맥도날드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바텔 브라이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준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비욘드 칠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무민피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KKK 로우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H동그라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준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석희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투진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JWK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DDDD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송아이TV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산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낙수미999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엄진섭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홀리졸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우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우경종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성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성재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똥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찰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질수없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